요 모양은 뭐예요? 꽃밭에서. 꽃밭에서. 꽃밭도 할매꽃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꽃의 종류가 품질이 여러 종류인데 이제 요 기토와 자수의 물상을 잘 보라는 거죠. 물상. 기토는 뭐예요? 갑을병정 무 해가지고 양운동을 마치고 막 꺾여 들어오는 요 자리고, 자수는 뭐예요? 이제 막 그게 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무르익은 존재와 어린 존재가 사귀는 것 같으니까 원조, 아니면은 나이가 내가 들었다면 상당 연하의 싱싱하고 젊은 여인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 사람이 좋다고 나를 따르는데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병신되면 되는데 병신. 어디에요? 병신. 병신은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숙을 의미해요. 신은 무르익었다. 그죠? 신의 물상은. 근데 이 경우에는 뭐예요? 요리봐도 짝이죠, 그죠? 그래가 웃자다가 쳐다보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고개를 싹 돌려보니까 놈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병신은 의자로 치면은, 영화관에 의자에 앉아있으면은 자기가 여기 앉아있다 이 말이죠. 앉아있는데 옆에 이제 자기 신을 데리고 있죠, 그죠? 신을 데리고 신 손을 딱 붙잡고 있는데 진짜 괜찮네 하고 이렇게 자기도 어째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옆에 또 있다 이 말이죠. 이 경우는 제대로 조화력을 못 부리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요때의 물상은 뭐예요? 대체로 나는 젊고 그죠? 신은 원숙하니까 대체로 연령적으로 나와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오히려 연상의 인연, 이래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편제와 정제가 있다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요 안에 있으면은 흘러간 물이다 이거죠. 흘러간 물이다. 흘러간 거는 뭡니까? 그리움만 쌓이네. 편지, 뭐 이 정도로 끝난다 이거죠. 근데 여는 뭡니까?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죠. 실제 이런 사주를 몇 케이스 봤는데요. 특히 이 기해일 남자일 경우에 이런 모양 가지고 있으면요, 하여튼 기차다니까요. 이게 또 낮이에요, 밤이에요, 해하고 자하고. 밤에 완전 황제라니까요, 밤에 황제. 그리고 기토의 속성은 뭐냐면은 양운동을 마치고 음운동을 이제 막 시작된 모양이니까 대체로 자기가 보듬고 있어야 돼요. 보듬고 밖으로 펼쳐내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도 입 딱 다물고 있는 거래. 물을 받으면 글쎄 글쎄 올시다. 좋다 했다 안 했다도 아니고 글쎄 올시다 이라는 거래요. 아주 흡사한 그 명조 중에 또한 요런 명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경호년에 절에 있을 때예요. 절에 있을 때. 띠에서는 아니고 연에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경호년이 아니고 맞아요. 경호년에 제가 그 절에서 이제 산서 생활을 할 때 이 양반이 그때가 기사년이죠. 기사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무 여자하고 이렇게 막 쌈싱이 있다가 이때에 해중에 있는 간목을 뭐로 보느냐면 일반적으로 가족으로서는 자식으로도 보지만 임수 또는 개수의 식상으로도 본단 말이에요. 식상.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여자의 생식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이렇게 합을 해놓기도 했지만 안으로 지장간이라는 그 속에서 안으로 했다는 거죠. 딱 뒤로 붙들었다는 거거든요. 안 보이게. 그런데 언제 뽀롱이 나느냐? 4년에 뽀롱이 나더라는 거죠. 충을 하여 드러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은신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나 그랬느냐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는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분 별명이 뭐냐면 조깅 가자였어요. 조깅 가자. 우리가 이제 그 방에 우리 방에는 이제 밤까지 책을 보고 자니까 아침에 모여 딱 6시만 되면 방문을 바바바 두드리는 거예요. 조깅 가자. 그 땅바닥에 이렇게 오행적으로 그 수기가 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간이 왔어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가 아침마다 뛰는 기라요. 우리는 막 잠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달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리듬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니까 오전에 자야 되잖아요. 하루가 금세금세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못 있겠다. 빨리 내려가서 걔가 우리는 내려와 버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 뒤에 하여튼 아는 사람이 한 사람 거기 남아 있었는데 김천에서 온 사람이 또 누군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상하게 공양주가 갑자기 옷도 대리주고 이런 관계로 넘어가더라고요. 공양주 밥 해주는 아줌마 있잖아요. 얘. 옷도 다리주고 뭐 이러더만 어느 날 두 사람이서 낮에서 어디 나갔다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찰이 뭐예요? 요사체에서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게 이제 스님은 이미 벌써 알고 있으면서도 말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 인민재판을 하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그 고시 공부한다고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저 봐봐라. 그러니까 보잖아요. 보니까 공양주하고 이렇게 썸씽이 있었는데 그래가 이제 인민재판의 부채가 전부 다 내보내잖아요. 참. 근데 어찌 이 사람을 죄인이라 하겠느냐. 절간에 들어와 있는데 무다히 와가지고 바지 내릴 거 있으면 단락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학생들은 단락 소리 안 해요. 바지 다리 주고 또 저녁 되면은 밥 시간 외에는 안 주잖아요. 뭐 과일 같은 거 해다 갖다 방해했고 이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분도 어째 보면 피해자다. 피해자. 그래서 시에 뭐가 있으니까 어떤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더라. 자, 그래서 그 좌표 논리는 또 뒤에 또 지금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좌표 해석의 융통성이라는 것은 방대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살 중에 염두에 둬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한 살 중에 양인, 백호, 탕화, 겹각, 뭐 오만 거 다 있는데 단순한 살 중에 강하게 봐야 되는 어떤 것들은 양인, 귀인, 귀인 중에 주로 천을귀인이에요. 그 다음에 공망, 그 다음에 신살 중에서 도화, 지지와 지지 관계죠, 그죠? 영마, 도화, 영마, 도화, 영마. 그 다음에 양인, 귀인, 공망, 도화, 영마, 원진, 원진. 그게 뭐 원진이야 뭐 지지지지 관계에서 충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니까요. 충형까지, 형까지 이렇게 보면 돼. 원진, 충형. 그 다음에 12신살 중에서 요건 또 12신살 요소로 망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요소를 일단 강한 기운으로 일단 보면 되고, 육친 중에서도 정관 자체를 귀인이라 생각하세요. 정제도 귀인이다. 왜 짝이 맞는 거니까. 짝 맞는 거는 그 자체를 귀인으로 보는 거죠, 이게. 육친으로 볼 때는 육친 요소. 그 다음에 이건 12신살. 12신살. 탕환이 극각이니 그런 거는, 백혼이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괴강, 백호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에 어떤 마비성 질환이라든지 급성 질환을
조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 정도로만 참작을 하고 영향을 팔자 내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이러한 양인, 귀인, 공망, 도화, 역마, 망신, 원진, 충형 이 정도만 중점적으로 다루어도 충분하다. 이 망신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간지 변화의 어떤 아주 중요한 요소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망신 때문에 어째 보면 또 자연의 그 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잘 봐보세요. 사유축으로 가죠. 자, 사유축으로 이렇게 삼합이라는 인자가 요 안에 뭐가요? 경금 요소가 들어가는데 사가 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망신한단 말이죠. 망신. 요게 신유술에서 주는 거는 유인데 사가 신한테 절반을 빼앗겼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돼요? 자진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진. 이렇게. 그 다음 신은 누구한테 또 망신이냐면 해수한테 망신이 돼요. 해수. 해자축이 무리지는데 그 앞에 놈한테 반쯤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리고 해 다음에 묘, 미 넘어가죠. 미. 그럼 해는 또 누구한테 뺏기느냐면 인한테 뺏겨요. 절반. 이걸 일종의 형출. 스스로 형을 당해가 티 나오는 거 똑같아 해서 해 중에 인목, 인 중에 사화, 인 중에 사화. 근데 제 지장간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 이 논리는 지장간을 뛰넘고 다시 근데 사 중에 신금이 사중의 신금. 지지 모양은 요 안에 있는 지장간 속에 사유축 중에 무경임이라죠. 무경임. 이 경자가 무경병. 무경병. 이 경자가 결국 어디에 드러나 버리냐면 신의 절반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렇게 포도씨앗이 땅에 떨어져 포도씨앗 속에 싹이 나고 싹이 다시 꽃을 피우고 다시 포도송이가 열리는데 자, 이 많은 포도송이는 씨 안에 있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싹도 요만하게 축소형으로 있었을까요? 꽃도 요 안에 축소형으로 있었을까요? 씨 안에.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꽃밭에서 노래에 나오죠.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이렇게 좋은 날에 뽕따라 가서 노래 동안데 도대체 이 꽃잎은 어디에 숨어 있었네요. 꽃잎은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이 꽃잎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이 바로 형출작용이라는 거 이렇게 형출작용이기 때문에 이 대지해자를 뭐라고? 소양춘. 겨울이잖아요. 계절적으로 대지해자가. 근데도 이것이 이명, 다른 이름은 소양춘이다. 벌써 몸속에 뭘 잉태하고 있다고요? 봄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 속에는 또 뭐가요? 사화를 잉태하고 있는 거라요. 봄은 뭐예요? 햇빛이 벌써 길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화의 맹렬한 불기운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는 다시 뭐예요? 신을 보듬고 있다는 꽃 핀 자리에 이게 사가 실현된 거거든요. 사가 실현된 게 요게 해예요, 해. 그 다음 시에서 뭐가 났다? 그렇게 밖으로 솟구쳐서 구부러져 가면서 풀잎알이 때리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죠. 왜? 곡직의 성질을 가지니까. 목의 성질을 얻은 거예요. 목의 성질을 얻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하늘하늘거리면서 올라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속에는 뭐가 이미 숨어 있었다? 꽃잎처럼 아주 이 불기운의 성질을 얻은 얇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얇고 튀어나가는 거. 꽃이 나왔죠? 요 속에는 이미 뭐가 있었다? 이 씨는 물론 열매로 생각하면 돼요. 열매. 열매가 요 조만하게 씨들 있죠. 씨. 딱딱한 씨앗이 벌써 요 안에 잉태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이놈들은 다시 어떻게, 이 씨는 어디에요? 그 성질이 땅바닥에 내려와서 끝이 마르면 대지해자예요. 대지해자. 그래서 대지해자는 대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물의 속성이 어떤 걸 얻으면, 대지의 뜻을 얻으면 검고 웅크려가지고 다 집어내고 딱 보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질을 실현한 짐승이 돼지다. 오만 거 다 주워 먹잖아요. 다 주워 먹어 딱 웅크리가 있는 거거든요. 껍데기가 두꺼워요, 얇아요? 그러니까 두껍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 자연이 흘러가는 어떤 큰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것이 만약에 하나의 내게 반가운 인자라면 이게 내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망신이. 그러면 거기에 인연하면 오랫동안 가요. 오랫동안 끌려간다니까. 왜? 내 다음에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기틀이었다면 그게 열쇠였다는 말이에요. 망신살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 구성 요소 이런 걸 볼 때, 그 사람의 행동 성향을 볼 때 이 망신, 어떤 글자가 망신의 글자로 작용할 때 이 글자의 작용력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사가 신을 따라갈 때. 네. 그래서 그 망신은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알고 보면. 네. 자, 이거는 이제 뭐 뒤에 우리가 아주 고급반에 가서 그 간지의 성질, 오행의 성질을 논할 때 해야 되는 거죠. 와, 저 자활면을 모니터 바로 지주면 됩니까? 어디에? 다음 페이지. 그 자체로 동화가 되죠.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합의 첫자, 삼합의 끝자 이렇게 했을 때 요놈을 물꽃. 자, 물꽃이면은 이것을 뭐로 해? 싹으로 보고 요놈을 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을 열매로 보는 거죠. 열매는 어떻게 해요? 보듬고 있는 거거든요. 보듬고. 그죠? 물기운을 펼쳐난 걸 보듬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보존하는 거니까 자오묘의 그 자체가 원래 도화에 해당돼요. 자오묘. 이 자체가 도화인데 실제로 이제 도화에 해당돼서라도 제살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성, 육해에 해당되기도 도화도 해당되고 한데, 사람이 어디에 살아가면서 어느 대운을 지나면, 자오묘유 대운을 지나면 그때는 뭘 나타내냐면 특기를 갖는 겁니다. 특기. 대운에서 대운이 흘러가잖아요. 임묘진사오미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때에 이 묘하고 오는 그 자체로서 도화와 같은 거죠. 자오묘유. 신자진 삼합에서 가운데 꽃과 같은 것이다. 신은 뭐예요? 신중에 임수 요소가 싹이 되어 펼쳐지는 거예요. 이때. 물꽃이 피어난다. 그럼 물꽃이 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물이라 합시다. 물의 성질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얼어붙는 것이다. 응결하는 것이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 내려와가지고 자가 되면 물의 성질이 하늘과 땅에 크게 실현되죠. 그죠? 얼어붙고 모든 게 무엇으로 돌아가요? 좀 하나에 돌아가가지고 물의 성질을 갖다 실현하는 거예요. 이 자오묘유의 요소에 어떻게 된다고 해? 걸리면은 뭘 봤다고? 화려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화려한 것을 봤다. 뭔가 실현된 걸 봤다는 거예요. 실현된 거. 실현된 걸 봤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그걸 통해서 유능함을 얻을 수 있는 도구를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촌놈이 서울 구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품행과 언행이 바뀌기 시작해요. 갑자기 했어요.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이 어떻게 돼요? 문 나가요. 밥 먹었어요. 막 이게 자오묘유의 속성이에요, 이게.
무언가가 완벽한 것이 실현된 것은 뭐에 있다? 좌오묘유에 있다. 그래서 좌오묘유의 대운을 지난 사람은 요 시기에 무언가 특별한 살아가는 수단, 인생관, 도구를 얻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대운을 지났다? 이 사람은 뭐예요? 몇 번 지났어요? 도화를 한 번, 두 번. 야, 이건 도시를 2개 구경한 거예요. 예? 동경과 서울을 구경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것도 말 터득했고, 소데스 까, 예? 발음이 또 새로운 게 하나 또 도구가 또 더되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좌우묘유를 지났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뜻이 실현된 걸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 내에 있다는 것은 그 글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활동력, 행동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화 하나 가지고 한 3시간을 해야 돼요. 3시간. 수업을 하려면. 도화. 이렇게 도화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사실 한 3시간씩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 이렇게 가지에 매달리면 전체를 못 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이런 어떤 아주 그 지엽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뭐 사주간지를 분석하는 수단 이런 것들을 지금은 터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좌표에 따른 육친의 변형법 이것도 또 행거 또 나오죠. 사실은 육친 할 때 이미 해본 거죠, 그죠? 이미 해본 거죠. 자, 비견 한번 봅시다. 비견은 소년기의 형제, 친구, 성장. 연애 있을 때에, 월에 있을 때 형제, 재물 취득의 방해. 태어난 날에 있을 때 배우자의 근심, 걱정. 근심, 걱정 이런 요소가 되겠죠. 비견이 있어서 자꾸 배우자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걱정사를 준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신은 말년에 재물 소모, 자식 때문에 재물 소모, 그 다음에 예쁜 도둑 이런 것도 되죠. 예쁜 도둑은 자식이 가장 예쁜 도둑이죠. 자, 그 다음에 겁재하는 게, 겁재는 연애에 있으면 아까 봤죠? 샘플 봤죠?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 경쟁심. 월에 있으면 형제, 부모와의 불화. 그 다음에 상속이나 혜택의 분탈. 자, 비견겁재가 연월에 있을 때, 월에 있을 때를 뭐라고 해? 걸록격이랍니다. 걸록격. 걸록. 양가는만 상관없이 걸록이고, 그 다음에 월에 비견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겁재가 있을 때는 양간일 경우에 조금 다르긴 한데, 음간일 좀 다른데, 양간일 경우에 양인에 해당되죠. 그죠? 요걸 하나의 격으로 칠 때, 이 사람들의 그 속성, 팔자성 속성은 뭐냐면, 40 이전에 부모로부터 현금 형태의 혜택을 입으면 그게 깨져버려요. 대운의 운에 상관없이. 대세운에.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운이 아까 일종의 뭡니까? 팔자가 더 우위에 있다 했죠. 대운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팔자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달에 뭐가 있으면 겁재가 있으면 그 월지, 요 경우에 월지죠, 월지. 지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현실이다 했죠, 현실. 현실과 상황에서 뭐가 재물을 쪼개는 별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40 이전에 부모의 현금 혜택은 쪼개버린다. 주로 문서로 받은 다음에 제피문은 안 됩니다. 제피문거는 현금으로 받은 걸로 봐야 돼요. 문서로 받은 후 40 중반 정도에 현금화해야 그 재산이 지켜진다. 상속의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월, 걸록이나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대운이 흐름이 좋아도 이상하게 아버지나 형제로부터 돈을 받아가 사업을 하니까 꽝이더라 이거죠. 운이 좋아도 꽝이에요, 이건. 운이 좋아도. 그래서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기보다 너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너한테. 근데 너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해결 방식이 또 부모에게 돈을